와, 왜 저렇게 사람을 깎아내려? 자긴 뭐 그리 잘났다고 맨날 혼자만 맞다고 저러는데 너무 꼴보기 싫다. 그렇다고 안 볼 수도 없고 매일 이렇게 싸우듯이 만나야 하는데 지친다. 저 사람은 자신은 깎아내리고 나는 칭찬해주네. 이런 사람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겠지? 아첨꾼들만 득실거려. 이런 곳에서 일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싫으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돕는 셋딸아빠 백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무척 힘이 됩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시기와 질투를 숨기고 접근하는 세 가지 기술에 대한 대처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세 가지 기술, 경멸, 과한 칭찬과 자기 비하, 그리고 아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영상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범죄자 수준의 나르시시스트의 경우는 법적 전문가에게 상담을 꼭 요청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 나르시시스트와 어쩔 수 없이 일상을 보내야 하는 가족이나 직장 등의 관계에서의 대처법입니다. 좀 더 정밀하게 나르시시스트를 저격해 보자고요. 첫 번째로 경멸의 경우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누군가를 칭찬하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 누군가를 계속해서 경멸조로 비난하고 깎아내리죠. 그 이유는 당신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잃는다는 무의식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효과적이지 않은 대처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니 왜 그렇게 깎아내려? 듣기 싫어 하면서 짜증과 화를 내는 것. 2. 일리가 있네 라면서 경청해서 듣는 것. 3. 무슨 근거로 멀쩡한 사람을 비난해? 근거가 뭐야?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져 묻는 것. 이런 대처법들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계속해서 말을 섞게 되고 싸우게 되고 지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신이 싸워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자신감과 관계라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혹은 한번 싸우고 안 봐도 되는 관계라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지 못하는 관계인 경우죠. 매일 봐야 하고 기왕이면 좋은 분위기를 유지해야 일상이 돌아가는 가정과 직장의 경우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에 대한 경멸과 비난을 그치게 할까요? 먼저 경멸에 대해 무시가 아니라 무심히 들여야 합니다. 이들을 경청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그를 깊이 존중하면 나도 존중해 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에너지를 써서 경청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당신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이 더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일종의 성격 장애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와 다른 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경청하면 그 사람도 내 말을 경청하겠지 같은 생각은 정상인에게나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경청하면 오히려 내 말이 정말 맞구나, 들어 먹히는구나, 이참에 더 승기를 잡고 딴 생각하지 않도록 눌러놔야지 생각하며 더욱 자신의 말만 하고 당신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들어도 무심히 듣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알았어. 참고는 할게. 근데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천천히 생각해 볼게. 이처럼 존중해 주면서 듣되 무심히 듣는 겁니다. 무시가 아니라 무심히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에 대한 결정 주체는 내 자신임을 말하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경멸에 대해 나르시시즘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나르시시스트가 공격적인 어투로 경멸하고 비난해도 여러분 멘탈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무섭다, 어쩜 저리 똑똑해, 맞는 얘기네, 할 말이 없네 라면서 멘탈이 나가면 안 됩니다. 압도되면 안 됩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며 별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저 인간이 시기 질투에 눈 멀었구나, 그럴싸한 이유로 타인을 평가하지만 시기 질투 또 작동하는구나,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고 수준 낮고 한심한 사람이야, 이처럼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는 잠시 나르시시즘 사고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결정적으로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지속적인 경멸을 멈추게 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경멸의 대처 요령, 비교 칭찬입니다. 그냥 칭찬하는 게 아니고 비교해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비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이 인정하고 칭찬했던 사람이죠. 사실 사업은 이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당신에겐 못 따라오지. 책은 이 사람이 쓸 게 아니라 당신이 써야 하는데 출판사들이 참 사람 볼 줄 몰라. 이렇게 비교해서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기분이 좋아서 싸움과 괴롭힘을 그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세상을 잘못하고 났어 이러면서 말이에요. 반대로 단순한 칭찬을 하거나
비교 칭찬의 순서를 잘못하면 이 나르시시스트는 집요하게 당신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당신도 사업 잘하지? 근데 이 책 저자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혹은 사업은 당신 잘하는데 이 사람은 넘사벽이네. 이처럼 하게 되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최고라는 인정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당신을 공격합니다. 그러니 아셨죠? 이제까지 싸우고 따지고 회피하려고 해도 계속 달려드는 나르시시스트가 왜 그런지 말입니다. 여러분이 칭찬을 해도 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듯이 집요하게 경멸하는지 아셨죠? 비교 칭찬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잊지 마세요. 당신이 칭찬했던 그 대상보다 당신 눈앞에 나르시시스트가 더 대단하다고 언급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 칭찬을 연습하세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싶은데 나르시시스트가 염려되나요? 비교 칭찬을 하세요. 비교 칭찬으로 이 나르시시스트의 욕구를 정밀하게 저격하세요. 두 번째, 과도한 타인의 칭찬과 자신의 비하로 접근하는 경우는 관심의 지속성을 관찰해야 합니다. 자신을 비하하고 오히려 당신을 칭찬하며 접근하는 경우는 표면적으로 돌출형인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보다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의 경우입니다. 왠지 겸손해 보이고 친근해 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구별하기가 어려워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겉모습은 착하고 친근해 보여도 결국 이들은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면에 거만함과 교만함이 숨어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이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들이 잠시 당신에게 관심을 비춘다고 해도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당신의 요리에 관심을 가져서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겠죠. 그러나 만약 당신이 상호 관계를 위해 그 나르시시스트의 무언가에 답례차 관심을 내비치는 순간 좀 전의 관심은 온데간데 없어질 겁니다. 이 나르시시스트가 정말 필요한 건 당신의 요리가 아니라 오직 자신에 대한 관심이니까요. 만약 당신의 자녀, 요리, 취미, 걱정, 고민 등을 터놓고 나누려 해도 상대는 관심이 없다는 티를 낼 겁니다. 그리고 금세 자신의 화제로 관심을 바꿀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비하하고 당신을 추켜 세우며 다가오나요? 당신을 과하게 칭찬한다면 고지곳대로 듣지 말고 흘려 들으세요. 그냥 고마워요 하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가볍게 넘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가볍게 넘겨도 정말 그 사람이 관심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관심을 파악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아첨의 경우는 자신의 마인드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시기 질투를 감추는 이 나르시시스트의 또 다른 기술인 아첨은 권력자를 경멸하고 싶고 시기 질투를 느끼지만 안갚음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취하는 태도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권력자와 쉽게 연결해서 권력자의 위치를 공유하려는 특권 의식도 깔려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선택지는 아첨꾼들을 계도하거나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어느 조직이나 시기 질투를 아첨이라는 기술로 바꾸는 나르시시스트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을 보고 씩씩거리며 기분 나빠하며 자신은 그러지 않기 위해 대립 구조를 만들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마인드를 지키고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처세도 필요하겠죠. 아첨을 들을 때 가볍게 사실은 인정하면 됩니다. 권력자를 아첨하는 아첨꾼들의 모든 말이 거짓이나 과장은 아닙니다. 그들의 말 중에 있는 사실에는 동의해 주는 거죠. 못마땅한 듯이 아니라 시원하게 넉살 있게 능청맞게 동의해 주는 겁니다. 자신을 조종할 수 있어야 이 나르시시스트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정이 있으시다면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도 좋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멀리할 수 없는 현실에 있다면 이들을 잘 대처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겠죠. 더 나아가 이들에게 참된 인간상을 알려준다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당신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첨이나 해서 권력자 주변을 맴돌며 쉽게 살아가서는 절대 나르시시스트들이 당신을 우러러보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로 나르시시스트에게 참된 인생의 교훈과 인간상을 깨닫게 하려면 아첨이 아닌 승리자의 길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작은 것은 양보하고 버리는 겁니다. 자존심이나
고집 같은 쓸데없는 것은 접어둬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스타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언젠가 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정한 인생의 길을 보여줄 리더가 되기 위해 사소한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적절히 자신의 스타일을 조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변에 아첨꾼이 있나요? 나도 저들처럼 비위나 맞춰야 성공할 것 같은 유혹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영혼을 버리지 마세요. 대립구조나 감정 싸움에 휘말려 자신을 갈고 닦는 데 써야 할 에너지를 소진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니 적절히 자신을 조정하세요. 좀 능글맞게, 좀 넉살있게, 좀 애교도 있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현실에 타협하는 비굴한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 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인생의 참 의미를 알려줄 수 있는 리더로서의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시기와 질투를 감추는 경멸, 과한 칭찬과 자기 비하, 그리고 아첨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한 영상에 못 담는 얘기들은 계속해서 시리즈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고 활력 있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제발. 좋아요, 알림 설정, 짱짱! 구독자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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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